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특이한 기자들 건설부동산부 김혜수 기자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부활이 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부활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악재였지만 막상 부담금이 통보가 되니까 특히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일제 큰 혼란에 휩싸인 겁니다.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선 혼란에 빠진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참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가 이렇게 급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부러워했던 것이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이었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 1인당 한 반올림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통보받은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리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입니다. 거래는 또 끊겼고요. 금매가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요. 지난 25일 기준 강남과 서초, 송파 모두 하락세가 보다 뚜렷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15일이었죠.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1억 3,569만 원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금액이 850만 원이었는데요. 이 금액에서 무려 16배가 뛴 겁니다. 물론 조합이 구청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제출을 해서 그게 산정한 게 7천만 원 선이었는데 이것보다도 2배 이상 좀 늘어난 그런 수준이죠.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될 것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막상 부담금이 통보가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이렇다 보니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게 될 다른 단지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수치상으로 다르긴 하더라도 왠지 느낌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 너무 내가 크게 손해 보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로 들어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 외에도 줄줄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좀 비싸고 단지가 클수록 통보받는 액수도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관리처분 계획을 받지 못한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또 강남구 대치 쌍용 2차,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등의 시공사 선정과 함께 조만간 부담금을 곧 통보받게 될 단지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시장의 관심은 바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 쏠려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총회가 6월에 열리거든요. 근데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3개월 안에 해당 자치구에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는 한 달 안에 조합 측에 예정액을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조합이 6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반포현대 아파트 다음으로 부담금을 통보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부담금 예상액이 4억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4억 원? 네, 1인당요. 일반 분양수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더 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에서입니다. 당장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조합원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고 해요. 조합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굳이 지금 뭐하러 뽑느냐 시기를 더 늦추자 시구자 뽑고 나면 계속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되고 있죠. 네, 실제 현장에서 조합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부담금이 4억 원 이상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면- 연기하는 게 좋지. 이어뿐만 아니고 상용도 있고 이러니까 수입 봐가면서 급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 그게 네. 지금 반 이상 차지할 거야.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대 이익이 개발 이익이 8억 이상은 되니까 이제 분담금도 4억이 나올 테고 물론 4억 자체가 워낙 크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기하급수적인 이익이 가능하니까 좀 이런 돈이 나오지 않을까 하다 보면 많은 곳에서는 걱정으로 그냥 안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재건축 사업들이 하다 보면 이게 또 도미노처럼 좀 피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네. 이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개발 이익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아하.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재건축 추진 초기에 있는 뭐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자체를 연기를 했습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부담금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 이익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 또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좀 속도를 늦추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그 국제설계 공모 1등작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발판을 삼아서 조금 반대를 하자, 늦추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이 더해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올 초에 들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안전진단의 기준들이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 전반적으로는 과거만큼의 사업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수익 모델들을 찾는 것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사업 지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좀 뒤로 연기하고 늦추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식이란 게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1:1 재건축입니다. 개발 이익을 줄여서 부담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식을 꼽히고 있는데요. 예. 보통 재건축을 할 때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조합원의 그 분담금을 좀 줄이는 그렇죠. 그런 방식을 택하죠. 예. 그런데 1:1 재건축은 말 그대로 일반 분양 물량을 거의 하지 않고 없는 그런 방식인데 내가 재건축하는 비용을 대서 예.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렇기 말 때문에 그대로 진짜 네. 혼집 주고 새 집 받는 거네요. 완전 100%는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1:1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그런 단지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압구정 현대 3구역입니다. 지난 2월 선출된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 1:1 재건축을 어떤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최근 조합원들로부터 이 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단지 대부분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1:1 재건축을 통해서 중대형 위주의 고급 그 단지로 가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익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야 될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에 따른 이익 역시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서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이제 연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외에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계속 늦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 지난해 좀 급하게 서둘러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게 받다 보니까 뭐 건설사에서 제시한 설계안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할지 공사비는 뭐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들춰보고 설계안을 좀 변경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포주공 1, 2,
2, 4 주구 이런 데가 그 해당 단지들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사비나 공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 때 그 확정한 설계에서 1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 서울시의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현재 분위기나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다른 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하다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동안 강남 재건축 시장이 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런데 강남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특히 서울시장의 상승세도 점차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점차 조금씩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거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전망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집중 규제를 하면은 일반 아파트는 뭐 크게 반사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소 관심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활기를 띠기는 어렵지 않으나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현재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황들 김혜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